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묘 부인과 유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유령과의 첫 번째 만남은 문을 열 때 웃음소리를 통해서 기겁을 하고 그 쿰이라는 사람이 막 계단을 도망치듯 내려가서 그를 뒤따르는 묘 부인의 그 만남이었고요. 그때 얘기합니다. 그 웃음소리 안 났냐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아래에서 그 집에 이제 이사를 해 와서 열심히 한혈랑 닦고 마사라고 할게요. 한혈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들이니까 마사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마사와 함께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2층 침실로 올라와서 좀 쉬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만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 미호 부인을 지켜보는 이제 그레그 선장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지금이 어떤 장면이냐면 항상 보면 그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그 유령은 항상 이 영화에서는 그 이 옆에 있는 이 망원경이 보이고요. 문을 열고 바다를 보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를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여기에서 그 선장이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늘 당신의 그런 문제를 걱정하지만 나는 그 일리미때 한계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육신도 없고 그 한계가 없는 세상의 대표적인 상징이 그 저 바다로 향한 저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 미워 부인이 중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는 늘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한다. 근데 인간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인위적인 그런 것들로 감춰진 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늘 솔직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솔직하게 다가와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는 인간 세계를 넘어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막 책을 같이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어떻게 선원이 돼서 왜 바다로 그렇게 가게 됐냐 그러니까 바다가 날 불러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저기는 운명에 빨려 들어가는 운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심연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레그 선장도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질식을 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신의 부주의로. 이 문을 닫는 이 공간은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고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고 끊임없이 그 인간사에서 상대와의 관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 관계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거죠. 반면에 저 바다라는 거, 바다와 더불어 산다는 거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징으로 결국은 이 미호 부인도 이 다니엘 그레그 선장과의 관계와 아니면 나중에 그 나올 그 마일스 페어리라는 동화 작가 그 조지 샌더스가 분한 그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사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엄청난 그 인간적인 배경을 오히려 더 갖고 있는 이 유령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죠. 근데 유령은 절대 그 선택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유령이 하는 얘기는 결국 본인이 믿는 순간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문을 닫거든요. 닫는데 닫으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손에. 그런 어떤 장면인데 초반부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모든 걸 다 표현해 주고 있다고 봐요. 문을 닫는다는 거, 인간들의 세계에 종속이 된다는 거, 그 안에는 항상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작은 거지만
저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운명을 다 표현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고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다시 열립니다. 좀 전에 그 아픔을 통해서 닫았던. 그런데 저 미풍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마치 유령이 다가오는 건데 마치 꿈을 꾸듯이 저 안에 엄청난 편안함과 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저거는 잠이자 죽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4시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저 강아지가 반응을 합니다. 으르렁거리고. 근데 저 반응을 하는 으르렁거림을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으르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대비가 돼서, 그러면서 다시 그 본인의, 근데 이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바로 이분의 시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의 관점에서? 유령의 관점에서. 그 유령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일어날 미워 부인 앞에 닥칠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마치 그를 수호해주기 위해 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암시. 이 시간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간이겠죠. 음,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그게 그 영원한 어떤 이런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유령에는 속하지를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성냥을 켜고, 이런 부분은 거의 보면 1920, 3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 같아요. 아주 음령의 대비가, 예, 이런, 특히나 이런 장면. 근데 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모습을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인을 그 무섭게 하는 걸 가지고 뭐 즐기느냐, 그러면서 막 그 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놈의 촛불을 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왜냐하면 선장이니까 그 어투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어투는 누구와 대조를 이루냐면, 항상 보면 그 본인을 숨기고 감추면서 겉으로 우아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뮤어 부인의 그 말투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뮤어 부인도 점점 보면 그 같이 선장과 함께 하면서 그런 어투를 배워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 불을 어떻게 켜냐고 제일 처음에는 막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다 꺼졌는데, 그런데 켜라고 하니까 켜집니다. 그걸 들자마자 반대쪽에 우리의 유령이 나타난 거죠. 그 얼굴에 익숙해지게 시간을 달라. 이런 장면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유령도 본인이 이미 남편의 죽음으로 익숙해 있는 한 존재로서 거기에 그 익숙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 아주 뭐랄까, 철학적인 대사라고 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환상과의 비시간적인 비물질적인 것과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시간을 통해서 그 비물질적인 거를 물질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일단 주 대화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신은 그 여기에 그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긴 내 집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당신은 자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밤에 잘못 문을 닫은 채로 오늘 같은 밤에 바람이 부는 밤에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 집은 당신은 나는 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는 걸 못 본다. 그리고 이 집은 나의 선원들, 은퇴한 선원들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집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생각 중에 하나인 거죠. 나중에 같이 공동으로, 공동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책을 쓰게 됐을 때 이 책을 왜 쓰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물어본 미호 부인이 바로 또 자기가 답을 내리죠. 나를 위해서 쓴 거냐. 그러니까 나의 재산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이 책을 쓰자고 한 거냐. 그러면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당신과 나 같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앉아서 TV나 보고 술이나 마시고 하는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인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간 그 수많은 선원들의 그런 기억을 위해서 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공간을 그렇게 쓰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켜달라, 당신 나가달라. You of all people should not have brought that up.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Woman, it's not your house. It is as long as I pay rent. 집세를 내는 동안은 내 집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I'm sick of it. Do you hear? Lost! Lost! 그 압박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본인도 똑같은 그런 제기랄 이런 용어를 쓰면서 I won't leave this house. You can't make me leave it. I won't.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는 거죠. Here, the lady. 그런데 우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Dad, 말씀드린 그 얘기는 지금 지났지만 난 이 집을 너무 좋아하고 저번에도 한번 읽어 드렸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집을 봤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집 자체가 나를 반기는 듯 했다. 비어 있는 것으로부터 날 구해달라는 듯이.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거지만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Suppose you think I'm just a silly woman. 이것이 내가 느끼는 방식이다. Well, might be some truth in it of that. 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처음으로 진지함을 갖고 미호 부인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를 보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You. You 그리고 got spunk. You didn't fight 그래서 용기도 있고 to do what's best for that. 그래서 당신을 이 집에 살게끔 하겠다. 그렇지만 그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집을 위해서 당신을 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house. 네, 동의한 겁니다. I can live.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영화의 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긴 한데요.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오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이 선장한테. 저런 자세로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한테는 나타나지 말아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말투가 안 좋고 그리고 딸을 그렇게 겁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내 그 초상화, 내가 그린 초상화를 침실에다가 걸어다오. 근데 침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 미호 부인이 수락을 하고 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그걸 걸어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킵니다. 네. 네, 그런 장면이고요. 걸어놓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재밌어요. 걸어놓는데 그 초상화가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는다고 옷 갈아입는 동안 막 초상화 위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좀 전에 잠깐 등장하는 잠옷을 입은 장면은 그러고 나서 잠에 들려고 하는 장면이고 장면은 전환해서
아침부터 나타난 거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몽키 퍼즐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장미를 심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면 벌써 현실적인 부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탠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뮤어 부인은 어떻게 보면 같이 나중에 그 책을 갖다가 쓰자고 했을 때도 그 본인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선원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로맨틱하다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인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그 안에 정말로 진정인 죽음 앞에서 맞서는 선원의 삶이 있다는 그 진실은 오히려 보면 유령이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서로 I hope the whole 네, 장미가 이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agreeable. Well, as long as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서로를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그 전 장면에서는 막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 사는 걸 동의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 묘 부인이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령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이죠. 근데 벌써 이 장면부터는 그런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each other. Your life may be short, madam. I have an unlimited time at my disposal. There you go, arguing again. Try to say something pleasant.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견의 충돌을 보인 다음에 좀 유쾌한 말을 해달라 했을 때 당신 옷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고 나서는 그놈의 어두운 상복보다는 100배 낫다.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인 반전 이런 게 또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Say what? Seaman confounded. Sailors are 이 부분은 되게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그레그 선장이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키츠의 시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어떻게 그 당신 같은 선원이 그 시를 읊을 수가 있냐, 인용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선장이 얘기합니다. 바다의 인생은 참 늦게 흘러가고 그 안에 짬짬이 시간이 날 때 우리는 많은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가 하고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지없이 깨부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선장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진 피언이의 그 얼굴 자체만을 봐도 늘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경과 여러 가지 그 오히려 동화 같은 삶을 여전히 그런 어떤 하나의 경험이 있음에도 보고 반면에 뒤에서 그 렉스 해리슨 그레그 선장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한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잡았지만 이 영화 장면 하나에서 이 장면 하나에서 이 영화의 본질을 말 없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 해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다니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그런 모든 인간과의 종속적인 관계,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레그 선장은 이 루시를 루치아라고 부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루치아가 독립적인 그런 인물이고 루시는 다른 사람의 종속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런데 이 루시는 결국은 보면 유일하게 그 독립적이었을 때는 이 그레그와 함께 있을 때가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루시를, 그러니까 의존적인 루시를 늘 꿈꾸고 있는 거죠. their lands belong. That's Keats, isn't it? 네, 이런 부분입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그러니까 나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로맨틱한 걸 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자체가 그 한낱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인생의 깊이에 빠져들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한계적인 숙명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그 시간이라든지 그 무한에 있는 저 유령이 보기에 얼마나 그 한순간에 그런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덧없어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Except that it is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심각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들은 누구지? 다시 약간 코믹으로 약간 넘어가는 거거든요. 누구겠어요? 항상 저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항상 마차가 도착하고요. 우리 인생에서는 수없이 많은 마차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마차가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들은 누구지? 저들은 바로 그 시댁 식구들이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본인한테 그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던 그 금강의 배당금이 이제 금강이 완전히 끝나버려 가지고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둘은 결국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데리러 온 거고요. Who is it? 그리고 저 공간으로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인간의 공간인 거죠. 유령의 공간은 창문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의 주인공이 저 공간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올라오고요. 이 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지금 당장 사라져야 된다. 그럼 나 안 보여. 목소리도 안 들리고 당신한테만 들려. I've had plenty of practice. 그래서 내가 좀 혼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Anyone with a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저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그림을 걸어놨냐.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 얼굴이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 face like yours. 이런 식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간순간 반응하는, 그 무례하게 막 얘기하는, 그렉 선장에 반응하는 말을, 그러니까 좀 상스러운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놀라는, 그리고 여전히 그 태도는 지금 보면 그 뮤어 부인은 수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포지션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Oh, Lucy.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렉 선장한테 어떻게 보면 상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걸 본인한테 했다고 생각해서 기겁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서 그레그 선장은 너무 즐겁게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게 되어가는 걸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갑니다. 선장은. 우리 한번 가지마. 내가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볼게. 네, 그런 장면입니다. Yes. You really mean it? Of course I mean it. Tell him to shove off. We'll think of 네. something.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서 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나 했더니 순간 이동한 거죠. 계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꼭 Don't 지킬 forget your 거지. promise. 네, 여기서 It's too ridiculous. 한 번 더 기회를 Pulling 줍니다. me, mother. I'm not pulling you either. Stop it, I say. I'm not touching you.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재미를 주면서 영화 자체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차가 저렇게 오죠. 이번 마차는 어떤 마차일까요? Getting a boy in a motor car.
지금 저런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시댁 식구들을 선장이 몰아낼 때 뒤에서 이 꼬마 우리의 나탈리 우드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등 뒤로. 지금은 나탈리 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암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탈리 우드도 그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 같은 거죠, 이것도. 자, 이번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마차를 저렇게 거꾸로 움직입니다. 저거는 누가 한 거겠어요? 바로 그레그 선장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유령이.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유령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하고 와서 결혼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돈이라면 다 모든 걸 감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쿰 씨를 일종의 다른 세입자로 들여서 그걸 좀 세이브 해 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프닝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And we'll call it.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와 칼부림이라는 책을 쓰자. 내가 나의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건데, Let's see. We'll call it Blood and Swash.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은, 그러니까 그 바다의 선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쓰고 당신은 받아서 적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안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감에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Well, smear on your own varnish. Change the grammar.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도 막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School.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학교에서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I never went to school. 어렸을 때 고아인데, Have freckles. Oh, there's 7 of them. And I'm told they're 그리고 그 얼굴에 주근깨 얘기를 하는 겁니다. most becoming.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령과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쪽에 훨씬 가까워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배경을 보면 Blood on 어떻게 that carpet. 느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가 본인을 키웠고, 그래서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바다에 있었다. 유일하게 이제 그때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원래 그 이모하고 살 때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거리에 있는 개를 데리고 와서 놀면서 온 카페트를 똥으로 물들이고 그랬던 기억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It was the year I got my mate's ticket. 그때 이제 이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What are you thinking about, Lucia? I'm thinking how lonely she must have felt. 그러니까 늘 이런 어떤 시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두 개의 시선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니까 자기한테 이입을 시켜서 인생을 바라보는 한 여인으로서, 그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유일하게 그 같은 버팀목이 되어줬을 조카가 이제 떠났으니까요. 그러면서 깨끗한 카페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외로움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종의 낭만적인 생각으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두 가지의 뉘앙스를 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 일은 끝이 나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는 그 하녀인 마사가 이제 타고 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거죠. 통첩장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얼마 갖고 있는 거를 보태면 어떨까 하는데, 뭐 본인, 예, To all who follow.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전엔 그런 장면이 나요.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폐물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 폐물을 이거 내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데 시어머니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시어머니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말로 사랑하면 그걸 못 팔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를 팔아서 하라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만지면서 그걸 목걸이를 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예, 어쨌든 그걸 처분해서 그동안 이제 연명을 하는 거고 이제 드디어 이 책이 완성이 돼서 마지막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치냐 For the 그런 hardwood. 걸 적고 있습니다. To stokers, apprentices, ship's boys, carpenters, sailmakers.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뒷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바친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 책을 왜 쓰느냐는 그런 의미죠. And sea cooks. I dedicate this volume. The end. 여기서 the end 하니까 I didn't think so at first. Somehow it's a very wise book. It has 네, elements 아주 of it. 교훈적인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rite the book, Daniel. It 정규 wasn't really to say 정규 the 교육을 house 받지도 않았는데 그 왜 썼냐 그러니까 얘기를 There 합니다. wasn't as much as touch a drop of rum. 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본인이 마시는 럼주보다 더 하찮게 Training 보죠. people who try to do them some good. Like you and me.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 그를 어떻게 보면 그 생각하지 않는 비정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적인 그러면서 이 유령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 이제 밖에서 어둠이 들이웁니다. That's by the sound. It's the loneliest sound. Like a child lost, crying in the dark. He's lost.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배가 길을 잃은 배를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배는 난파되거나 하겠죠. 그리고 선장은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저런 인생의 모든 뭐랄까 비극과 그런 일어날 일들이 저 바다 안에 솔직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선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니? 차라리 점원으로 일했으면 이런 운명적인 건 안 당했지 않냐. 그러니까 저렇게 뭐랄까 길 잃은 무엇처럼 혼자서의 힘으로 저 망망대해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 서로 종속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그 느끼는 위선적인 어떤 위험들보다는 더 저기는 그 위험에 바로 직면할 수 있는 부분. 그 지금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What's to 않고요. become of us, Daniel?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대화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당신과 나. Everything's happened. 나한테는 모든 게 지나서 오히려 그건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그 유령과 함께 가자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령은 같이 가자고 할 수 없죠. 같이 살아가자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전적으로 유령의 입장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묘 부인의 입장이 돼야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선택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믿는 한 영원히 나는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묘 부인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종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를 그 그레그 선장 쪽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 자체는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선택에 대한
본인이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에서의 어떤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되게 섬세하면서도 그 연기의 폭이라든지 이게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렉스 해리슨, 그레그 선장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살아있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유령으로서 그죠? Good night.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이야기 중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렉스 해리스는, 그레그 선장은 모든 본인이 줄 수 있는 도움을 다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본인이 이 여인 앞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 여인이 본인이 유령을 믿는다는, 존재를 믿는다는 필요로 하는 그 조건 하나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 조건이 깨어지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고 본인 자체는 같이 곁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유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걸 선택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유령인 걸 아니까. 되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 자체 구성도. 그리고 이렇게 마이 디어 하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라고 디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 모든 그런 어떤 느낌이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유령으로서의 그 문 앞에서 나타나고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아주 그 아름다운 장면에 제가 누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정지된 부분에서 모든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영화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으면 순간순간 하나의 장면을 그렇게 그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전체의 영화의 모든 감성이 저 한 컷에 응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게 거장의 영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인 거죠. 영화라고 다 진짜라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출판사로 이제 가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지정한 출판사로 가면 거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이 해결될 거다 하고 이제 마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저기서 조지 샌더스가 기다리고 있은 거죠. 조지 샌더스는 동화 작가로서 해서 미리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가려다가 이 여인을 보고 뒷공무니를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뮤어 부인한테 자기가 예약한 시간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만나는데 처음에는 무슨 페미니즘 글 쓰냐고 해서 쫓아내듯이 나 그거 읽어볼 시간 없다 하다가 이 책을 지금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너무 이제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시간이나 기다리면서 밥도 시켜 먹고 이게 이제 성공 가다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I have been waiting here.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빨리빨리 여긴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 또 누가 있겠어요? 예, 조지 샌더스가 기다리고 있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이제는 그 기차를 타는 데까지 배웅하면서 순간 손수건을 낚아채요. 참 특별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조지 샌더스가. 그러고 나서 기차 칸에 들어갔는데 기차 칸에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그 유리형 그레그 선장이 다 본 거죠. Mr. Sproul, like. 그래서 그때 그 본인이 어떤 엉클 네디라는 책을 썼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일즈 페일리라는 아까 그 남자 조지 샌더스가 분한 역이죠.
동화 작가.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애니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당신 너무 만나보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애니가 그 책 너무 싫어하고 다른 책을 좋아한다는 거를 바로 이 우리 그레그 선장은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벌써 그 얘기에서 어느 정도 그 나타나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어느 정도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Course 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향수를 뿌리고, Just as we planned. not sure I want you to have it. 그래서 아주 그 지금 질투도 좀 난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 좀 앉아도 되겠냐고 하니까 상스러운 욕을 하는 장면이죠. 본인이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유령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여인에서 그런 상스러운 말이 나왔는지 알고 그 노인이 놀라서 가는 장면이고, 둘이서는 너무 신나게 웃습니다. 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유머부터 해서 저런 따스함도 있고요. 아주 영화 자체의 모든